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많은 선택의 순간들 맞이하실 텐데요. 우리가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선택을 하셨죠. 오늘도. 제가 아침에 Recording in 오늘 어떤 progress. 옷을 입고 가지? 그리고 오늘 또 점심에는 뭐 먹지? 부터 시작해서 또 어떤 분은 엠베이스드 오늘 들어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급하게 뭐 전화가 와서 이쪽으로 와야 돼 했는데 여기를 엠베이스를 들어야 될지 아니면 거기를 가야 될지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모여서 사실은 그 순간이 모여서 현재의 나의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 저 같은 경우도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나기 전에 정말 제일 힘들 때, 위기 때에 제가 이런 왔을 때 제가 이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은 정말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에 이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부부가 맞벌이 부부로 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좀 성실하게 산 부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봐도 참 우리 열심히 산다라는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는데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가 연년생으로 저는 18개월 차이로 출산과 임신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저희 신랑이 희정아 그냥 직장 다니지 말고 아이는 엄마가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고 좀 잠깐 고민하다가 저도 그게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과감하게 은행을 그만두고 전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육아에 열심히였죠. 제가 좀 뭘 하면 또 성실하게 열심히 한다 그랬잖아요. 열심히 육아하고 있는데 세상에 월급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못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신랑은 열심히 회사를 다녔거든요. 근데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월급을 줄게 한 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여섯 달, 1년, 2년이 안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일을 하는데도 돈이 안 들어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 속에서 또 어떤 게 또 보였냐면, 진짜, 제가 항상 결혼하기 전까지 저희 부모님에 대한 생각들을 항상 가지고 제가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또 같이 주마등처럼 쫙 보이는 거예요. 진짜 저는 어렸을 때, 어, 부모님이 밥을 이렇게 손수 이렇게 아침밥을 같이 먹었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아침에 엄마가 밥을 차려놓은 걸 먹고 그냥 국민학교 때 학교를 다녔거든요. 저는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집은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논도 없고 밭도 없었어요. 그래서 장터에 나가서 일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새벽에 나가가지고 저는 늦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사신 부모님이셨지만 지금 현재 정말 건강도 그리고 노후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 저의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이게 같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럼 나는 지금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가? 열심히 사셨는데도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우리 신랑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안 들어오고 그랬을 때에 많은 어차피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소비를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소비를 하고 사는 거죠. 근데 그런 소비가 이렇게 소득이 된다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뭐라고? 근데 이게 소득이 된다고? 그런데 이게 자산 소득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소비를 하는데 이게 자산소득이 되지? 처음에 그게 이해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계속 전달을 하고, 이게, 가맹점을 늘려가고 하면서, 그게 좀 저도 많이 이해가 됐고, 이런 자산소득을 제가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얻을 소득이 무엇이냐면, 저는 이 표를 너무 좋아해요. 저는 정말 제 강의 때마다 거의 이 표를 만드는 편이거든요. 왜 그렇게 되냐면, 내가 여기 보면은 월 평균 소득, 연평균 소득이 만 원, 내가 매달 벌어가는 게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5만 원, 12만 원, 6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1억, 2억, 3억, 이런 돈이 내가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소비의 브랜디체의 경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요구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저는 진짜 이게 너무 놀라워요. 우리가 무언가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스펙이 있나? 경력이 있나? 경력 하나 늘리려고 스펙 하나 늘리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리고 또, 뭐죠? 뭘 하나 하려고 해도 돈이 있나?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소비의 브랜드 체인지 경험으로 이런 지속적인 돈을 만들어 간다는 게 진짜 저는 너무 놀라웠고 이거를 저는 제 가슴에 확 박혀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소비의 브랜드 체인지 경험으로 인쇄 소득을 만들고 연금 소득을 만들고 이걸 상속까지 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러다 보니 제가 아 정말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 내가 이렇게 우리 신랑도 열심히 일하고 나도 직장 생활 열심히 했지만 그만두니까 아무것도 없고 일을 해도 돈도 안 나오고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진짜 스물스물 내 안에 한번 삶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올라오더라고요. 학창 시절에도 꿈꾸지 않았던 꿈을 제가 이 안에서 꾸게 됩니다. 첫 번째 꿨던 꿈은 무엇이냐면 딱 200만 원만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 안에서. 정말 50 넘어서 200만 원만 들어오면 진짜 자식들한테 손 안 벌려도 되겠다. 60 넘어서도 200만 원만 들어오면 되겠다라는 꿈을 꿨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10년 차가 되었잖아요. 이제 월 2천 이상의 소득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큰 꿈까지도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 제가 이런 꿈을 꾸면서 뭘 하면 돼요라고 했더니 어치보 하세요. 그리고 SBO 되시면 돼요. 어치보의 반복을 통해서 반복하고 하면 SBO가 돼서 이 SBO를 통해서 지속적인 소득, 내가 원하는 소득을 받아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치버를 하는데 저에게 큰 이런 족쇄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건 무엇이냐면 코끼리 안에 족쇄가 있는 이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이 어떻게 됐냐면 아기 코끼리에게 이렇게 그 말뚝을 박아가지고 족쇄를 채운다고 해요. 그럼 이 어린 그 뭐죠? 코끼리가 얼마나 날뛰겠어요. 여기도 가고 싶고 천방지축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거를 족쇄를 풀려고 애를 쓰겠죠. 여기서 도망가려고. 근데 하루 애쓰고 다음날도 애쓰고 그 다음날도 애쓰고 계속 애써도 이 족쇄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를 어느 순간 이 코끼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는 이제 서커스단에서 계속 익숙하게 활동을 하면서 이 코끼리가 어른이 된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어서도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족쇄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발로 틱 하면은 이 말뚝이 쭉 뽑아질 정도로 힘이 세졌거든요. 그런데 이 어른 코끼리가 아기 때 배웠던 이 답습 때문에 그 말뚝을 그냥 거기서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제 안에 이 어치버를 해 나가는 과정 속에 나 안에 엄청난 족쇄가 있더라고요. 희정아, 네가 무슨 꿈을 꿔? 그냥 살던 대로 살아. 희정아, 너 아는 사람도 없잖아. 어떻게 하려고 해? 그리고 맨하튼 그 보니까 엄청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너 이거 할 수 있겠어? 전문가도 많네. 너는 차도 없잖아. 너 말도 못하잖아. 라고 하는 너무나 많은 나의 그 잠재의식에 무의식에 나와 싸우게 됩니다. 가고는 싶은데 이 족쇄가 나를 꽉 잡고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 신랑도 이 일하는 거를 너무 옥죄어 오더라고요. 그냥 직장 생활 했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정말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돼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친정 아빠한테.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진짜 내가 송충인데 다른 잎을 먹으려고 하나? 그러니까 너무 많은 나의 가고자 하는 꿈과 나의 잠재의식이 가지고 있는 것들과 너무 많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치부를 해 나가는데 너무 저의 부족함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이런 너무나 많은 진짜 이 족쇄 같은 채워지지도 않은 내 마음의 족쇄를 가지고 내가 해 나갈 때 저에게 한 줄기의 빛을 보였어요. 계속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잘했던 거는 시스템에 좀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이 마음 자세를 바꿈으로써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 이 마음, 이 태도를 바꿔서 삶을 변화시키다는 이게 진짜 엄청난 발견이래요. 근데 진짜 이게 그 엄청난 긴 터널에 한 줄기 빛처럼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이거를 부여잡고 가고 싶다. 라고 하면서 이 빛을 제가 이게 계속 강의장 안에서 들었던 말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저 가슴 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태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먹게 됩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의 압도적인 비밀이 무엇이냐면 결단이래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해봐야지. 이 족쇄 같은 거를 내가 내 마음 안에 가지고 있지만, 아니,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시간과 믿음을 투자해서 내 삶을 바뀔 수 있다는데 한번 해보자, 이정아. 이렇게 제가 결단을 내리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결단을 하게 되냐면, 우리 메나테크 사업은 자산소득을 만드는데 우리한테 돈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 안에 있는 성공자들이 시스템 진짜 귀가 닳도록 시스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시스템을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 라는 좀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겠노라라고 하면서 제가 시스템에 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스템 결단을 하고 제가 계속 이 안에서 들어와서 봤더니 진짜 성공자들은요, 시스템 안에 있더라고요. 이 시스템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더라고요. 시스템 안에서 그들의 언어가 바뀌어 가더라고요. 그 시스템 안에서 그들의 팀이 바뀌어 가더라고요. 그런데 일시적인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직급을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시적인 직급이 갔는데 중요한 건 시스템 안에 없는 분들은 그 직급이 없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좀 눈치는 있죠. 그래서 진짜 시스템에 대한 결단을 해 나가면서 이거를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제가 조금 어려웠던 건 뭐냐면,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 날 시스템 참여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은 여러분 일요일 날 미팅 없잖아요. 그때는 MBA가 일요일 날이 있었어요. 오프라인으로. 우리 지금 코로나로 지금 이제 줌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 토요일 날 움직이고 일요일 날 움직이는 게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든 게 뭐였냐면 가정일.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고 남편의 반대가 좀 묵시적으로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그거를 시간을 할애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우선은 나의 이 생각들을 좀 내려놓자. 그냥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냥 시스템에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왜? 나는 성공자가 아니니까. 라는, 이렇게 제가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내 안에 엄청난 부정이 있더라고요. 엄청난 이런 부정들을 긍정으로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긍정도요, 근데 되어 있었을까요? 네, 네. 음소거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 이 좋은 게 좋은 거야가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원하는 꿈으로 가는 길에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목표로 가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긍정이 좋은 게 아니라 내 목표로 더 가깝게 가는 방향으로 선택을 할 거냐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내가 긍정을 선택해야 되겠다. 내 목표와 어떻게 하면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 이런 긍정을 제가 결단을 하게 되고요. 이 안에서 나를 복제하는 사람을 만들어내겠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키우겠어. 내 자식도 잘 못 키우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누구를 키우겠어요. 그래서 조금 이 안에서 내가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면 보여주는 걸 통해서 오는 시스템에 참여하는 함께하는 팀원들이 그걸 보고 자기의 눈높이대로 성장해 나가겠구나. 그러면은 이 안에서 이 복지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자세를 내가 어떻게 복제해 나가야 되나를 제가 엄청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결단을 해 나가게 됩니다. 이런 결단 속에서 제가 또 변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저는 정말 청바지 좋아하고요, 면티 좋아하고요, 자유로운 복장을 되게 좋아해요. 어느 순간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좀 불편하면은 조금 이렇게 뭐죠, 멀리하게 되고 좀 생활에 편안한 복장으로 하게 되고, 저는 제 나름대로 캐주얼 복장이 저한테 어울리는 사람이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려고 보니까 옷부터 바꿔야 되겠다라는 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가정이 제일 어려울 때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왔잖아요. 돈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예식 갈 때, 여러분들 결혼식장 가거나 중요한 자리 갈 때 보면 옷 입으시잖아요. 그런 옷들로 제가 외출복을 딱 이렇게 두세 벌 해가지고요. 그런 복장을 제가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변화를 했더니, 그리고 제가 화장을 했거든요. 어,
이게 어느 순간에 그 아이들 키우면서는 이렇게 화장을 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얼굴도 펴야 되고 이제 그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 화장을 하면 왠지 피부가 나빠질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화장도 잘 안 하게 다녔었어요. 그래서 그냥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을 해야 되겠다. 성공자들이 봤더니 다 이렇게 예쁜 복장과 함께 화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화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딱 했더니 제가 이런 복장과 이런 화장을 하고 딱 나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어머, 현주 엄마 뭐 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분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자리에 두세 분이 있었거든요. 바깥에서 이렇게 이제 그 아파트를 딱 나갔는데 또래 엄마들이 좀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전 네트워크 마케팅 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찬물이 쫙 껴진 거야.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분위기가 싸해졌거든요. 그렇게 제 모습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가 화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8시에 화장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화장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지나면 10시, 11시 돼. 그러다 보면 밥을 먹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밥 먹고 나면 또 2, 3시 돼. 그냥 오늘 뭘 나가겠어. 하면서 제가 자꾸 루즈해지는 제 모습을 보게 되면서 8시에는 무조건 화장을 끝내야 되겠다. 라는 제가 목표를 세웁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을 하고요. 그리고 무조건 9시에 나가야 되겠다. 얼마 전에 아이들 방학이었죠. 저도 아이들이 방학이면 저도 방학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 시간까지 잠을 자고 있죠. 밥을 차려놓고 애들 잘 먹을까 말까 그런 너무나 많은 갈등들을 하면서 제가 그런 거 상관없이 너 직장 생활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나갈 거잖아. 근데 9시는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잖아. 라고 하면 제가 무조건 9시에 나가야 되겠다. 라고 결정을 하고 나갔더니 거기에서 사람들과 만남이 생기게 되는 걸 제가 느끼게 된 거예요. 거기서 우리 차 한잔 마실까요? 그래서 그때는 집으로 제가 가가지고 소담을 하다 보니까 또 누가 오게 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9시에 나가야 되겠다. 저 같은 경우 지금도 갑자기 약속이 캔슬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카페로 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카페에 가서 다시 전화를 돌리고 내 다이어리를 작성을 하고 하거든요. 이게 루틴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무조건 9시에 나간다. 그리고 전화를 해야 되겠다. 저는 진짜 전화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강의하기 전에도 갑자기 강의 준비하면서 이제 부모님 생각이 나서 친정 아빠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빠 뭐 하세요? 그랬더니 식사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래. 너도 밥 잘 챙겨 먹어라. 뚝. 저희 집은요, 그냥 전화가 거의 1분에서 5분 안에 다 끝나요. 모처럼 통화하는 저희 친정 언니하고도 통화가 짧습니다. 진짜 저는 이렇게 사담하는 걸 힘들어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고, 친구들하고도 모처럼 전화해도 그냥 반갑게 전화 통화하고 만나고 하거든요. 그런데, 안 되겠다. 전화부터 내가 시작을 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이 일을 하려고 보니까 내가 약속을 잡아가야 돼.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돌리기 시작을 하죠. 이런 전화를 돌리면서 제가 목표를 결단을 어떻게 하루에 무조건 3명을 만나겠노라라고 제가 결정을 합니다. 내가 3명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 그때는 저희 신랑이 너무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사업 초창기에는 6시 전에는 제가 들어갔어야 됐어요. 6시까지. 6시 만약에 내가 3명을 못 만났어. 그러면 절대 들어가지 않겠노라라고 하는 제가 목표를 결단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제 이야기 좀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요 명단을 이렇게 우리가 이 정보가 너무 대단해서 알리려고 우리가 프로포즈 명단을 쓰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창피하게도 명단이 6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하루에 3명을 만나겠어요? 근데 너무 어, 제가 이 명단이 작아서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지금 돌이켜보니 집중하는 방법을 알았던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 또 만나고 만나는 사람 또 만나고 갈 데가 없으니까요. 주 7일 중에 주 5일을 한 사람한테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분이 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친구랑 같이 집에서 재테크를 하고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가면 같이 일도 같이 도와주고 하면서 와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하고 하면서 그분을 만나다 보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끌어내는 방법도 알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 또 만나고 근데 그렇게 한 명은 만날 수 있겠어요. 나머지 두 사람을 채울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채웠냐면 뭐 약속이 캔슬되거나 그러면 우리 집 앞에 빵 가게랑 과일 가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빵 가게를 들립니다. 그 다음 과일 가게를 들립니다. 그럼 3명이 됐죠. 그런데 제 손에는 까만색 봉투가 들려 있어요. 빵과 과일이 이렇게 들려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만남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나와의 원칙을 지켜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만남을 해 나가기도 하고, 이 만남 속에서 사실은 저희 고모가 있어요. 저를 되게 이뻐하는 고모가 있었거든요. 아기 때부터. 내가 이제 이걸 정보를 알았으니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고모한테 갔었죠. 이제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 고모한테 이제 제가 고모 이거를 시작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희 고모가 사실은 오메가3라도 하나 사줄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저희 고모가, 아무것도 그냥 이루어진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고모한테 얘기를 하고 이 사업을 한다라고 얘기했더니 저희 고모가 제가 이제 의자에서 이렇게 식탁에서 일어나서 나오는데, 저희 고모가 봉투를 건네시더라고요. 희정아, 많이 힘드니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이렇게 만남을 해 나가면서 계속 그냥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저는 3명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꼬박꼬박 매일매일 정말 한 치의 어김도 없이 저는 3명의 약속을 만남을 정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의 갑자기 학교에서 급한 일이 있어도 우리 안에 어떤 변수가 있어도 저는 이 3명의 루틴을 지켜서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근데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있어요. 근데 이 만남이 큰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이런 과정을 속에서 저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 발견하게 되고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발견하게 되는 과정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희 엄청나게 많은 이런 결단들을 통해서 6시까지 제가 움직이는 과정이 어떤 때는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어, 저희 뭐죠? 제품을 좀 급하게 갖다 달라고 해가지고 갖다 주다 보니까 7시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이게 뭐죠? 급하다니, 뭐죠? 저의 시간보다 그분의 시간이 좀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니까. 갔는데, 제품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돌아서는데, 현관에서 제품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집은 따뜻한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아이들 밥도 못 차려주고, 그러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따뜻한 온기 속에서 밥을 먹는구나. 근데 제가 돌아서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이 대가들을 아이한테 보상하겠노라.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런 결단 속에서 제가 해오다 보니까요. 하면서 제가 무엇을 했냐면, 제가 진짜 좀 잘했던 거는, 이런 그냥 한 게 아니고요. 저는 우리가 꿈이 있잖아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한 달 열심히 해서 여러분 얼마 통장에 돈 들어오셨어요? 직장 생활하면 적어도 100에서 200만 원 사이는 들어오지만 우리 일은 한 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어떨 때는 10,000원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들어왔던 게 3, 4만 원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꿈을 꾸는 과정에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가 정할지를 모르니까 여기서 성과년도에 바라보는 회사의 방향성을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방향성을 채워서 나가다 보면 이 목표에 가까워지게 되고 목표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꿈까지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회사의 방향성에 맞추어서 이 방향성에 맞춘 명단 작성을 해 나가는 거죠. 누구와 함께 어치버를 해 나가고 누구와 함께 이 비전을 나누고 플랜을 나누고 이 누구와 함께 이 클릭한을 나눌까 그런 누가 나누고 싶어 하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의 방향성에 맞춰서 제가 명단 작성을 해 나가면서 잘했던 거, 진짜 저가 잘했던 거는 끊임없이 시스템에 초대를 했습니다. 어, 니들이 내 말을 알아들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스템에 들어오면 다, 너무 그들이 다 알아서 선택을 하더라고요. 내가 초대를 했더니, 아우, 나는 자신 없어. 그냥, 뭐 제품을 한번 써볼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막 초대를 했더니, 어, 나는 지인 중에 다른 타 네트워크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아니면 비염이 있는데 비염이 있는 분한테 이거 한번 얘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들이 막 생각을 확장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 계속 초대를 제가 좀 잘했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나를 초대를 했습니다. 내가 초대가 되니까 이 안에서 강의를 듣다 보면 그 강사의 얘기를 듣다 보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를 듣다 보면, 이때 이 말을 해줬으면 좋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들게 되고, 이럴 때는, 이분한테는 이렇게 호전반응이 나왔던 걸 얘기하면 좋구나라고 하는 끊임없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기 시작을 하면서 초대하는 언어에 앞서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그런 언어를 정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내가 MBA 초대가 있을 때는 들어오고 시스템에 초대가 있을 때는 들어오고 없으면 안 들어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지속적인 반응 속에서 에너지가 통하면서 이렇게 네트워크 확장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물을 줬다, 안 줬다 하면 나무도 안 자라잖아요. 근데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나 먼저 초대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시는데 이때 제가 하다 보니 어치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되고 이 어치버에서 제가 3개월에서 6개월 집중을 하게 됩니다.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어치버 명단 안에서도 아, 조금 A, B, C가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처럼 어치버 하는 사람이 보일 것 같은 사람들이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을 계속 집중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다 보니까 소개가 또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전문 용어로는 드라이빙 깁스라고 해요. 소개받는 거를. 그래서 소개받고 하다 보니까 명단은 6명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이 안에서 나도 소개를 받아가지만 또 A, B, C, D가 나오면서 또 이들이 또 소개가 만들어 갔다 보니까 지금은 제 산하에 3,000명이 넘는 회원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어치버에 따른 이거를 진짜 3개월에서 6개월 엄청 한 사람한테, 두 사람한테 A, B, C를 찾기 위해서 집중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지속을 했더니 저에게도 A, B, C, D라고 하는 명단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들하고 똑같이 제가 했던 거를 MBA 초대를 시키고 시스템에 초대를 시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제가 하면서 저는 스폰서와의 상담을 끊임없이 나갔습니다. 궤도 수정을 하는 거죠. 이 상담을 해 나가지 않고 열심히 하면은 방향이 틀어져서 결과물이 잘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파트너 중에 이제 A 라인이 나오고 B 라인이 나온 파트너가 있어요. 근데 B 라인 후속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오늘 이분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엠브로토스 라이프 이지를 한 포를 한 번 드셨는데 눈이 완전 띄었대요. 제품 드시는 분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 호전 반응 말씀드려야 되는데, 라고 얘기했어요. 호전 반응을 벌써 말씀드려야 돼요? 그럼요. 그분이 눈이 되게 간이나 혹시나 눈이 안 좋을 수 있었지만, 한 달 내내 안 좋았던 눈이 우리 제품을 먹으면, 두 달에 30일이 좀 좋아지다가, 세 달에 30일, 그렇게 계속, 그러니까 뭐죠? 거기가 개선이 되면서 좋아지면서 빠지면서 나오는 반응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꼭 호정반을 말씀해 주셔야 돼서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상담해 나가면서 궤도 수정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시스템 초대가 저는 잘 계속 이루어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스템에 초대하면서 제가 계속 함께하는 인원의 수를 늘려 나갔더니 이거를 반복을 하고 지속하고 반복했더니 자연스럽게 그냥 어치버가 돌아가게 돼요. 그냥 어치버가 돌아갑니다. 이번 달에는 되고 프로모션 할 때는 되고 그게 아니고 그냥 이 네트워크가 돌아가게 돼요. 이렇게 SBO가 된다니까 이거를 제가 복제하면서 저는 자산소득을 지금 계속 늘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의 초대에 따르는 언어를 제가 계속 해 나갔더니 제가 이런 자산소득 브론즈 PD까지 오게 되었고요. 이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스터마인드에서 나와요.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완벽한 조화 속에 협력하는 둘 이상 복수의 정식적인 연합체라고 하는데 이 마스터마인드가 뭐냐면 조물주는 사람을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는 존재로 창조하였습니다. 위대한 아이디어는 명확한 목표를 가진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완전한 조화를 이룰 때 탄생한다. 혼자만의 비즈니스로 큰 성공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도 똑같잖아요. 이렇게 이 안에서 내가 ABCD를 통해서 SBO가 돼요. 그러면 이 ABCD 중에서도 이렇게 나처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마스터마인드십을 바라보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분을 SBO. 또 이렇게 마스터마인드식 명확한 목표를 바라보는 SBO. 그 두 사람과 함께 했더니 제가 프로 SBO가 된다는 거죠. 이 프로 SBO가 왜 중요한 거냐면 이 프로 SBO가 시간이 지나면서 PD, 브론즈 PD, 실버 이상의 그림을 그려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프로 SBO에 따르는 게 사실은 이 마스터마인드십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정말 나와 함께 목표를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 나는 누구와 먼저 목표를 세우고 방향을 가져갔나? 그래서 스폰서와의 방향성을 가지고 스폰서와의 방향을 보면서 저도 어, 나의 방향을 체크를 하고 나의 방향을 통해서 또 파트너의 방향을 체크를 하면서 끊임없이 이 마스터마인드를 찾아가다 보니까 프로 SBO가 됐다는 거죠. 지금 또한 제 산하의 A, B, C, D, A-B-C가 나오면 이렇게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한 방향을 보는 사람이 마스터마인드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제가 해 나가면서 시스템에 함께하는 인원의 수를 늘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SBO 5명이 되잖아요. 그렇게 돼 SED 5명이 되면 자연스럽게 SBO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SBO가 계속 되면 어떻게 되냐면 100만 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되면서 그 다음엔 이 SBO에 따라서 그 중에 2명이 또 SBO가 되면서 어떻게 골드이지라고 하는 프로 SBO인 10명이 확장이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시스템에 이 10명을 또 어떻게 하면 시스템에 참여를 시킬까 저는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과 마스터마인드십을 가져가면서 이번에 누구를 또 시스템에 초대할지. 한 예를 들어서 오늘 또 신제품 출시로 너무 뜨거웠잖아요. 정말 본사에서 준비를 뭐죠? 이 그 신제품 프로모션 홈커밍 데이가 5분 만에 마감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가면 갈수록 열기가 너무 뜨겁다. 근데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홈커밍 데이에 더 많은 사람을 초대할까? 그런 끊임없는 고민을 하면서 이 LOS 마스터마인드십을 가져가는 분들과 초대자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거죠. 왜 시스템에 참여하는 인원의 수를 늘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제가 프로 SBO가 되더니 제가 어떻게 됐냐면 그 프로 SBO가 자연스럽게 또 20명이 넘는 이게 이번 달은 PD고 그 다음 달은 PD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PD가 굴러가는 SBO PD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PD의 볼륨이 훨씬 더 엄청나게 되는 그런 볼륨을 통해서 제가 브론즈 PD를 성취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12달 내내 브론즈 PD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PD가 계속 12달 내내 굴러가면서 계속 그 볼륨이 커져가기 때문에 이 안에서 또 Q12 브론즈 PD라고 하는 핀을 성취해가면서 이 안에서 실버 PD를 바라보면서 해나가겠죠. 그래서 저는 저를 점검하는 게 무엇이었냐면 이 안에서 나는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지속적으로 매달 들어오는 돈, 자는 사이에도 들어오는 돈이 무엇인가 결론은 시스템 사업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점검해 나가는. 그럼 내가 점검이 되고 파트너도 계속 점검해 나가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브론즈 PD가 돼서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읽어주는 화보까지도 이렇게 제가 기재가 되게 되고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죠. 뭐죠?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다, 없다에 저는 고민을 안 했, 그런 고민에 앞서 이 일이 너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 족쇄를 끊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제가 하면서 해왔더니 진짜 그 족쇄가 끊어내지고 지금은 더 큰 비전과 진짜 월 2천 이상을 벌어야지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브론즈 PD가 돼서 정말 코리아 메나페스트, 우리 아마 MBA생들은 이제 코리아 메나페스트 한 번도 접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이제 12월 달에 우리 성과년도에 따르는 큰 이렇게 인정식이 있거든요. 거기 오셔가지고 더 큰 꿈을 꾸세요. 시스템에 참여가 되면요, 내 꿈이 점점 커져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인정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혼자 있던 제가 이렇게 작년에 우리 HMD 송년 랠리거든요. 송년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12월 첫째 주 금요일 날 우리 HMD 또 송년회가 있거든요. 멋진 옷 입으시고 남편과 함께 손잡고 이쪽으로 연말 파티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계속했던 거는 이렇게 시스템에 참여하는 인원을 들어가면서 제가 직급이 성취가 되다 보니까 굴러가게 되었고요. 제가 이 안에서 열심히 시스템 참여하고 제가 200만 원을 바라보고 열심히 했는데 메나테크에서는 여행을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국내 여행, 동남아 여행, 또 그냥 전 세계 여행을 보내주는데 제가 4월에는요 미국을 다녀왔어요. 진짜 제 인생에 하와이, 미국 2번에서 3번에 미국을 다녀온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여행에 대한 꿈이 없었는데요. 메나테크 덕분에 사람들이 이래서 여행을 가는구나를 알게 되고 지금은 뭐죠? 더 많은 여행을 가기 위해서 더 도전을 하고 있고요. 여행을 가면 제일 좋아하는 건 누군지 아세요? 남편과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도 반대에 있던 저희 신랑과 여행을 가고 진짜 이런 베네티안이라고 하는 정말 성수기에 호텔 값이 어마어마하게 청정부지로 뛸 때에 이때
그때 우리가 그 뭐죠? 전 객실 4천 객실이 다 스위트룸이라고 하는 곳에 저희 남편과 같이 묵었고요. 미국의 밤거리를 이렇게 저희가 여행 이렇게 투어를 했답니다. 너무 신났고요. 어, 또 함께하는 분들, 함께 방향 갔던 분들이 여행을 하니까 더 신났던 것 같고요. 맨하티크를 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갔더니 세상에 미국에 또 큰 행사인 US 맨하페스트가 또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정일자 강윤수 스폰서님을 보더니 탑리더를 보더니 막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사진 찍자고. 그래서 갑자기 우리도 막 같이 사진을 찍게 되고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말 잘한다고 해요. 그래서 코리아 해가지고 막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싶어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맨하탄크밖에 하지 않았는데 여행도 보내주고 돈도 벌고 이런 스타까지도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가더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또 우리 랜든 프레드리 맨하테크 CEO죠. 여기서 그 와이너리 여기서 와인 그 곳에 우리가 또 초대를 받아가지고 여기는 스탠리 프레딕이라고 해서 우리 그 랜든 프레딕이 아버님이시죠. 함께 이렇게 사진도 찍고 파트너와 함께 사진도 찍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저는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꿈 하나, 진짜 이 안에서 지속적인 소득을 벌고 싶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 가지고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10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저가 완전 달라요. 사실은 지금도 많이 변해가야 되지만 너무 제가 마음에 듭니다. 예전의 저의 생각, 예전의 저의 모습, 그것과 지금의 저의 모습이 저는 훨씬 좋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 자녀들도 사실은 엄마가 우리 엄마에서 좋아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냥 뭐죠? 이 안에서 결과 낸 사람이 얘기하나 보다라고 아니라 진짜 꿈 하나, 믿음 하나를 가지고 선택하게 되면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구나.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이런 선택으로 큰 기회가 선물처럼 왔듯이 여러분들의 선택이 큰 기회가 돼서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길 바라면서요.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